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사실상의 국가 추락하고 구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고 8년 2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도 이제 새벽 2시를 달리고 있습니다. 좀 일찍 끝나긴 했는데 제가 집에 와서 좀 일을 해야 돼서 일을 하다가 이제 방송을 찍었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상승 중입니다. 가만히 보면 S&P랑 나스닥이 신고가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니 안 오니 계속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어느새 지수는 고가권에 와 있습니다. 실제 한국 증시도 약간 고가권에 진입하고 있죠. 이제 지수를 돌파하면 또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자, 외신입니다. US China Trade Talk이랍니다. 미중 무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근데 미중 무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 트럼프 대통령이랑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랑 대선 레이스를 할 때 제가 그 둘을 비교하는 그 인포그래픽스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 중에 바이든이 친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저만의 의견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아티클이나 논평을 보고 저도 결정을 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중으로 가진 않겠구나. 지금 그 와중에 US 차이나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어쩌고 하면 이거는 좀 신선한 충격이 될 것 같아요, 증시에. 그때 1차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2018년인가 그렇죠. 그때 증시가 20-30% 떨어졌을 거예요. 20-30% 떨어지고 그때 뭐 대두 관련주 그 뭐지? 예. 이름 까먹었다. 대두 관련주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 막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히토류주 올라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 다시 복귀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저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막 대두 관련주 올라가고 히토류 관련주 올라가고 막 이럴 겁니다. 그 한국 내화 이런 것들 히토류 관련주였죠. 대북주랑 같이 엮여서 그때 완전 그냥 가져야 했습니다. 스탁이 낮게 열리고 있다. 엔비디아랑 뭐 여러 종목들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하락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페드 그 고용 지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잘리스 클레임이 방금 말씀드린 인플로이먼트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고요. 뒤에서 같이 보시고요. COVID-19의 investigations 조사란 얘기인데요. 이거 뒤에 내신에도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업체입니다. 클라이메 케이스. 그 석유 화학 종목들은 기후 변화에 역행하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가자라는 거에 반대인 거죠. 친환경 관련으로 이번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관련 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 풍력, 2차 전지 이런 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권이죠. 트럼프랑 정반대죠. 트럼프 대통령은 셰일가스 쪽에 이랑 러스트벨트랑 그쪽이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계속 장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는 허구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내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저거 발음하면 안 되죠. 발언 의혹 추가 조사 지시. 중국은 음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중국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흔들릴 겁니다. 만약에 전쟁 배상금처럼 배상금 내라고 하면 중국 좀 힘들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자산들 압류당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잘 지켜봐야겠죠. 아까 앞에 나왔던 US 차이나 트레이드 톡이랑 연결해서 미중 관계가 어그러지면 저게 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증시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럼 난 대두 관련주나 히토류 관련주 같은 거 사놔야지. 약간 이런 생각들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대북주랑 히토류 그리고 대두 관련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갈 길 먼 수소차 활성화. 수소차에 대한 악재 뉴스인데요. 지금 좀 더디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수소차 관련 섹터가 조정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조정이 끝날 때쯤 들어가 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잠깐 제가 방송 슛 직전에 단타를 하나 들어갔거든요. 가상화폐. 지금 상승 백지 잘하다가 갑자기 또 윗꼬리다는 5분봉 음봉이 발생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좀 많아졌지만
방송에 집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은 백신 접종 빨라지면 올해 4.8% 성장.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프문이죠. 뭐뭐 하면 뭐뭐다. 뒤에 말은 그냥 아무런 개소리로 되는 겁니다.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 올해 4.8% 성장한다. 예, 백신 접종이 안 빨라지면 올해 성장 못한다. 예, 두 개 똑같은 케이스죠. 일단 백신 접종이 빨라질 만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5만 명분을 가져왔죠. 그건 결국 미군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거죠. 그래서 백신 접종이 빨라질 만한 현재 클루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한다. 매파가 점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리를 올리면 또 인플레이션이 온다. 뭐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흔들릴 거예요. 그때는 또 단기 트레이딩 기회다. 지금 시장을 깎아내릴 만한 이슈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후폭풍에 결국 매각됐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CEO 리스크가 없어진 거죠. 남양 유업은 좀 오랫동안 지켜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예전에 한번 언급했었죠. 자,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좋게 나왔죠.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정 주택 매매는 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생각에 집을 팔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이건 다시 뭐 복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내구재 수치도 좋았고요. 자, 오늘 뉴스 넘어갈게요. 자, 이 일정도 넘어갈게요. 아, 변동성이 큰 구간이다, 저쪽이. 아슬아슬하네요. 자, 스윙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가상 자산도 그렇고 주식이나 단기 스윙 종목을 순환매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누군지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막 주변에 말이 도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좀 그렇죠. 그런 걸 들으면. 이게 왜냐하면 사실 뭐 알게 되면 저한테 접근을 하고 저를 막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막 경제 상식 같은 거 물어보면서 아는지 모르는지 얘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종목을 찍으라고 해서 이게 오르나 떨어지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주식이든지 채권이든지 부동산, 제가 경매 같은 거 하는 거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막 그렇게 선의를 베풀려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거나 제가 매수한 종목들을 얘기해 주면 고마워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막 대화하다가 대답이 없다 이러면서 화를 내고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굳이 저는 주변에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어련히 나중에 그냥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응원을 해주셨으면 제가 힘이 나고 어깨춤을 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단기 제가 스윙에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제가 오늘 하나투어랑 호텔신라를 비중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대폭 축소하고 호텔신라는 다시 매수를 하긴 했어요. 밀크는 매도했죠. 밀크 매도했어요. 밀크 매도했다가 제가 어제 단기 트레이딩 들어갔잖아요. 그 리플이랑 도지가 주력 지금 제가 코인이고 그 소액입니다. 300만원 정도로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했어요. 제가 방송하다 잠깐만요 좀 사야지 이때였거든요. 1945원에 사서 2035원에 팔았죠. 지금 밀크 얼마죠? 1800원 될 겁니다. 이렇게 단기 슈팅을 먹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먹고 나와야 돼요. 그 끈질기게 버티고 있을 만한 흐름은 아닙니다. 도지랑 리플은 아직은 급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급등 안 시키는 겁니다. 저거. 자, CGN을 들어갔습니다. CGN은 제가 이때 자르고 나왔죠. 자르고 나온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사게 됐죠. 결국엔 제가 이걸 기다렸습니다. 사실 요거를 팔고 이게 올라가 버려서 약간은 좀 그랬지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때 이거였습니다. 이거 안 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락한 다음에 횡보를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할 거라 생각했어요. 예. 횡보를 하다가 요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때. 왜냐면 요때도 그랬잖아요. 보이시죠? 예. 요때도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액면분할이 아니지. 무상증자랑 그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와버려서 이렇게 상승해 버렸어요. 지켜봤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예. 사장님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사장님은 이쯤에서 두 번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를 제가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매수 못한 것 같아요. 예. 저는 매수했어요. 일단 여기서. 예. 기다렸던 흐름이 나와서 매수했습니다. 상승해서 끝났고, 예.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제는.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하면 가지고 있을 거고요. 예. 상승을 하면 적당한 시기에 팔고 나올 겁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자, 그리고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제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 사서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눌러줄 때마다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흐름이 애매해서 여기서 비중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 누구인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하락할 때, 이 또 누구인가, 예, 이렇게 딱 매수를 했습니다. 단기 스윙에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서 하락하면, 괜찮습니다. 아직, 예, 아직 매수가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대폭 축소한 다음에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서 따당 팔고, 여기서 땅땅 하고, 여기서 다시 눌러줄 때 매수했죠. 이게 진짜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스윙 매매입니다. 예, 스윙 매매. 하락할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하락할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하락할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거죠. 예. 이 또 누구인가, 예, 딱 이런 슈팅은 그냥. 근데 하나투어는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청산을 하지 않고 비중을 줄인 거예요. 예.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 상승 추세 그리고 있잖아요. 5분봉. 예. 이렇게 떨어지면 이쯤에서 다시 매수할 겁니다. 하나투어는 그렇게 스윙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매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거겠죠. 매도를 무한대로 할 수 없다를 다시 말씀드리고요. 인플레이션 난리치더니 그만 쏙 들어갔죠. 예, 이건 제가 미국채 금리 얘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때 뭐 미국채 금리가 엄청 상승한다고 10년물이랑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제가 이 이슈는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언론에서 때리니까 다들 공포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인플레이션이 온다. 인플레이션이 와도 주가가 폭락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현재는. 신고가 돌파의 두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업데이트하지 않았지만 이때 코스피가 신고가 돌파할 때입니다. 매물대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겁니다. 물린 애들이 없다. 더 이상 물린 애들이 없다.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로 봤을 때 물린 애들이 없다. 지금 뭐 삼성전자는 좀 물린 애들 많죠. 뭐 물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 신고가를 뚫어내면 매물대가 완전히 없어진다. 라운드 피겨를 돌파했다. 3천을 돌파했죠. 이제 3천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3천을 까고 내려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3천을 까고 내려갈 정도면 미중 무역 분쟁이 터졌거나 무언가 신선한 악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3천은 빠르게 회복해 줄 거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가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3천을 깨고 여기서 저항이 돼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조금 곤란하겠죠. 예, 그때는 좀 곤란하겠죠. 그럼 추세를 다시 가늠해 봐야 됩니다. 그때 상황, 경제적인 흐름, 정책적인 흐름, 지수의 흐름, 기술적 분석을 다 보고 판단해 봐야겠죠. 그때 다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돌파는 추세 지속을 의미합니다. 물린 애들이 없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가장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근데 신고가 돌파를 실패하면 횡보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계속 횡보했죠. 신고가 돌파 이후에. 횡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칩니다. 사람들이. 지수는 횡보를 기본적으로 뭐 한 달 이렇게 해버려요. 한 달 내내 지리한 겁니다. 이상하네. 다른 종목 막 상한가하고 이러는데 내 거는 막 지지부진합니다. 그게 눈속임 종목들입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너무 확신을 하면 안 됩니다. 돌파한다고 또 그냥 막 밀어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양유업에 대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를 여기 다시 붙여놨습니다. 발효유 얘기가 나와서 남양유업이 발효유 테마 창궐했고 관망하고 있다라고 4주 전에 말씀드렸죠. 요때입니다. 요때 쭉 상승했다 이렇게 떨어졌죠. 이때 제가 이거는 좀 관망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전 관망해서 여기서
여기서 고민을 좀 하긴 했지만 그냥 보내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어요. 예. 이 거래량 두 번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다리는 게 있겠죠.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 기다려야 됩니다. 급등이 나올 거예요. 저가권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는 집중해 봐야 됩니다. 계속 하락만 하던 종목이에요. 계속 하락만 계속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거래량이 몰리면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집중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저가권까지 계속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 아니면 뜬금 상한가를 가거나 이런 종목들을 집중합니다. 상한가 갔다고 해서 상따라 하지 않고요. 예, 상따라 하진 않고 지켜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남양유업도 제가 지켜만 봤죠. 지켜보는데 이거는 약간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대로 윗꼬리를 메우러 올라가 버렸죠. 이러면 따라 붙기도 애매해졌어요. 왜냐면 제가 살만한 타이밍이 언젠지 모르잖아요. 지금 무언가 기점이 필요합니다. 돌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지선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올라가 버렸죠. 이런 거는 노린 거다. 남양유업은 누가 봐도 작전주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작전주죠. 정보를 미리 취득한 사람이 작전을 펴는 정보에 의한 작전주인 겁니다. 네. 그리고 가진 자 부자들의 무기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전가를 한다. 댓글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자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예, 부자를 비난한 적이 없어요. 부자들은 전가를 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가를 당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통해서 그 전가를 메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혹시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으면 오늘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투자를 통해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있었죠. 경계는 극대화해야 됩니다. 코스피는 2900을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됩니다. 3000 이탈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3000 이탈을 하면 3000을 빠르게 복구해 줄 거라 생각하는데 3000을 빠르게 복구해 주지 않고 그 2900까지 가면 위험하다.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을까죠? 제가 단타 들어간 게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야간 선물은 좀 상승 중이죠. 예, 미증시가 좋으니까. 오늘 증시는 나쁘지 않았네요. 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건 내일 상승을 좀 불러오는 흐름이죠. 예, 이렇게 바닥 잡자마자 요렇게 흐르다가 깨 흐르고 이렇게 딱 횡보한 다음에 여기 지지 상승해 버렸죠. 예. 요런 흐름이네요. 요런 흐름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요렇게 툭툭툭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럼 3150쯤에서 반등할 거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얘도 똑같네요. 예, 이렇게 지지하고 바로 이렇게 상승. 이런 건 추세 트레이딩하기 딱 좋죠. 예, 아마 전업 투자자를 했으면 ETF를 여기서 매수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자, 증시 주변 자금이 좀 줄고 있네요. 예, 계속 투입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증시로. 얼마 전에 개인이 계속 매수했죠. 그 연장선으로 보여지고요. 미주금 잔고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미주금이 떨어질 거예요. 예. 좀 잔고가 좀 떨어지네. 자, 미증시는 현재 상승 중이다. 상승 중이다. 이거는 그 인플로이먼트 데이터, 직업 관련 데이터가 좋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한국 MSCI 펀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중이죠.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한국 증시에 아까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3150까지 눌러줄 수 있는 흐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MSCI 펀드 지수가 좀 하락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볼만한 게 없네요. 금이 약간 조정을 보이네요. 우리는 만불을 좀 넘었습니다. 다시 유가랑 그 구리가 좀 좋네. 예.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좀 피곤하죠. 저만 피곤한가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장도 화이팅입니다. 이제 금요일이죠. 붉은 보내시고요.